그 수익을 지키는 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손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실력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장투하는 사람들의 실력의 기본은 내가 익절을 언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잘 들립니까? 다행입니다. 1호 팬이네, 1호 팬.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말 이 바닥에서 한 7년, 10년씩 하신 분들, 아프리카 때부터 하신 분들이 사실 몇 사람 없어요. 7년이 넘은 사람이. 길이 증권계좌 주식한다고 말하길래 1년 동안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냅둬봤는데 그 사이에 혼자서 낼름 사가지고. 근데 뭐 많이 안 샀으니까 걱정 안 해. 그래서 내가 야, 20% 손해났는데 한 주밖에 안 샀으면은 굉장히 성공했네. 야, 싼 값에 배웠다. 내가 그랬지. 종목을 많이 보고 계시네. 네, 채팅 봐요. CGV, 코리안리. 아까 그 먼저 말씀하셨던 BNK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그러니까 분석을 깊이 해야 될 종목들이 있고 그냥 뭐 하지 않아도 아는 종목들도 있고 뭐 당장 종목이 급한 사람들한테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좋고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뭐 제 주도대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방송에서 모두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방송. 아, 벌써 뭘 샀다고요? 기아차를 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코리안리를 샀다는 거예요? 설마 CGV를 막 샀을 것 같진 않고. 하나는 예전에 얘기해 줬었고 하나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아마 이제 플러스 됐을 건데. 그럼 그때 얘기해 줬을 때 산 거야? 아니면 그냥 형이 혼자 샀나? 그때 종목을 꽤 많이 얘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실력을 키우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럴 때 사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제 화면에 보이는 것만 잘 골라서 사도 수익 나요. 진짜 50% 오픈했어. LG 디스플레이 나이스. 다른 방송들도 그런가? 잠깐만, 그러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쓸데없는 걸로 안 나오게. 자, 이렇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제 좀 좋아졌습니까? 요새 현대차랑 기아차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기아차 거래량 엄청나네. 5분, 10분, 15분 그냥 집중적으로 말하고 입 꾹 다물고 있는데 원래. 주식이 오른 건 내 실력이 아니라고. 좋아요, 좋아요. 수익 났으니까 어쨌든 좋네요. 이 개념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차차 강의나 이런 것들 교육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알려드릴 건데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살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력인 것 같아요. 그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형은 그때 살 현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주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30% 정도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못 샀거나 평균 단가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시장에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한테 기회의 장이 펼쳐지는 거죠. 급락을 하면. 그 형한테 맞는 매매법이 있어. 기법 수준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는 씨 뿌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새 용어로는 백화점. 최근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죠. 350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 오르면 판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뭐 진드건이 수량이 적어서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익을 지키는 거.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손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실력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장투하는 사람들의 실력의 기본은 내가 익절을 언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샀다. 25,000원 정도 팔았는데 호텔 신라 15,000원에 봤는데 지금 8만원. 2009년에. 아, 그쵸. 야, 일찍 느꼈네. 그걸 그 당시에 느꼈으면은 정말 잘 느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관광이나 호텔이 붐이 일던 때거든요. 그때 2009년도 전후가. 왜냐면 내가 그때 여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4,000원에 그때 얘기해줬거든요. 그게 4만원 갔어요. 무량주를 사면 깡통을 차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파라다이스가 4,000원에 내가 그거 3,000원대 들고 있었어요. 3,000원대. 3,700원, 3,900원 막 이때 샀거든요. 4,000원 언더에서. 근데 그게 4만원까지 갔. 물론 그렇게까지 홀딩을 못했죠.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어요.
장투의 그 위험을 배웠죠. 장투하세요, 장투. 참고로 현대차 10년 전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제자리 와 온 거예요. 그 대형주는 고점에서 물리면 보통 한 5년에서 7년 이제 홀딩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만 받고 그냥, 배당만 받고 버티는 거죠. 근데 직장인일수록 딱히 주식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장투를 해야 돼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일수록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 굉장한 철학이 담겨 있는 건데. KT 같은 경우도 배당만 계속 받아도 손해난 거 다 메워요. 나중에는 이제 주가 상승하고 나면 그 손해났던 거 시간 대비해가지고서 다 받을 수 있고 배당으로 계속 받죠. 사람들이 배당이 무서운지 몰라. 계산을 안 해주면. 내가 나중에 돈의 무서움도 진짜 알려드려야 돼. 이거 정말 세금 제해도 한 4천만 원 이상이 떨어지는데 10억 넣어놨을 때. 뉴욕에 있는 제 친구 지금 장투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코로나 때 반등해서 수익이 좀 나긴 했지만 그걸 떠나서 걔도 관점이 장투 관점이라서 지금 미국은 배당 그 기준일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매달 받아요, 배당을. 꿀잼을 누리려면 그 미국 주식들 단기 하락했을 때 거기도 한 주씩 사놓으면은 쏠쏠해 매달 배당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어. 걔네는 또 한 회사가 배당을 1년에 4번씩 하고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산해서 어쨌든 그것도 큰 틀에서 분산 투자로 들어가니까 좋은 전략이에요. 산업별로 가지고 있는 거 좋아요. 주도주나 대장주들. 요새는 이제 뭐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도주라는 거는 뭐 테마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성장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술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배당이 일단 우선이죠. 배당이 우선이고 6G 개발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저렴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가장 리스크죠. 인터넷이 워낙 무료로 많이 뿌려진 곳이 많아서 집에 인터넷 있지, 휴대폰 인터넷 사용하지. 그러면서 딱히 성장할 게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좀 다를 거예요. 거기에 깔리는 인프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해지긴 할 텐데 그거 관련된 산업군들이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청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 테마주로 엮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소기업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힘들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뭐 이쪽은 좀 무거운 얘기라 많이는 짧게만 하자면 사실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얘기는 이제 좀 뛰어넘어가고 할 얘기 없을 때 하면 되고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살아야 돼요. 2세 경영을 시작한 회사들이 이제 많잖아요. 베이비 부모들 그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대부분 이제 60대 중후반 이후가 돼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기업이 많이 지금 힘들죠. 중견기업 혹은 강소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매출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2세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논하겠지만 생각보다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굉장히 해석 자체가 너무 편협하고 물론 그 편협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쌍용양해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봤는데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동생이랑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17년도 18년도 그래서 쌍용양해는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뒤로 돌려놓은 상태고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 메리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의 메리트죠. 보편적 관점은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그리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오르는 것들은 다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쌍용양해가 상승할 여력은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그 상승 여력 이후부터는 죄다 프리미엄. 다른 말로 버블.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다 버블이에요. 시청자가 한 명 더 늘었는데 누가 들어오셨나? 차트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차트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돌려드려야 되겠다. 차트를 보시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계실 테니까 업종별로 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사별로 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하는 내용이랑 겹치는 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관점이. 그래서 그러면 좀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디님을 강퇴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CGV 마이너스 저점에서 사서 대디방님이 한 수 알려드렸나? 무조건 저점에서 싸게 사야 돼. 극장이 망하지 않는 한. 극장을 못 가서 지금 집에 TV를 비싼 걸 사놓으니까 그냥 집에서 보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게 되고 CGV가 CJ 쪽 그룹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매각을 좀 많이 할 것 같고 음식료 쪽이 뭐 워렌 버핏도 그렇지만 음식료 쪽 투자해서 망한 회사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음식료 쪽도 쉽지는 않다.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제가 산업을 분석하지만
제 생각대로 갈지는 참 모르겠네요. 종목들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담배도 말이 많죠? 담배도 말이 많고 최근 현대차 담배값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KTNG를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CGV 장기로 봅니다. 한번 봐볼까요? CJ CGV. 자, 우리가 즐겨 찾았던 CJ CGV 18년도 19년도까지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 2년간 이제 손실이 나서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2020년도에 박살이 났고, 참고로 제가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차트 안에 심리가 묻어져 있어요. 심리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저 가게에 가지 않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과자를 사 먹지 않고 저 옷을 사지 않고, 그렇죠. 즉 그 심리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누구는 분위기라고도 하고 수급이라고도 하고 거래량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안에 심리가 묻어져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CGV는 너무 많이 내렸고 그것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기술적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극장을 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CJ CGV와 충돌이 나고 있는 회사가 많은 회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데디박이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집에 다들 최근에 얇은 LED로 많이 바꿨죠. 산업군만 생각을 하고요. 분석을 할 때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흐름인데 트렌드를 읽을 때 이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굳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부품들까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살 때 우리가 몇만 개 되는 부품을 확인하지 않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내가 정말 그 종목을 그 산업군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뭐 그때 가서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고. 데디박님은 LG 디스플레이로 꽤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됐어도 사실 주식 자체는 다 살아있어요. 뭐 정지가 돼서 거래를 못할지언정 주식은 계속 살아있죠. 수많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1000명 구독자가 얼마 안 남았네요. 대단하십니다. 동영상이 벌써 400개예요. 와, 이래서 바쁘시군요. 고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가 있는 거. 미국 월가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많은 은행이 사라질 거다. 최근에 이제 장이 하도 좋으니까 지금 뭐 BOA나 JP모건 체이스 거기하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은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올라갈 게 없으니까 올리긴 올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다른 거는 다 코로나 때 그걸 다 그 전 단계를 상쇄하고도 훨씬 더 올라갔는데, 최근에 와이프랑 얘기했던 게 200불 정도에서 버크셔에서의 좀 얘기했는데 이것 좀 올라가고, 아마 앞으로 게임주들이 좀 계속 상승 추세일 것 같아요. 게임주하고 사실 산업군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산업군을 얘기해버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재밌는 게 전문가들은 핵심되는 것들은 다 빼먹고 얘기를 하죠. 산업군을 얘기하면 정말 힌트를 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최근에 콘이 올랐죠? 콘이 오르게 되면 원가 상승에 의해서 식품 쪽은 결국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산업군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식품 쪽 동생한테 좀 추천해줬고, 바닥에서. 그 다음에 홈쇼핑 회사들도 조금 들고 있어 보면 나쁘지 않고. 쿠팡을 만약에 네이버가 지배력을 가지고서 이겨버리면 아마 쿠팡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데, 그리고 당근마켓 무시할 수 없고요. 근데 쿠팡이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면 구매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U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서버 속도가 빨라서 렉도 되게 적고,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나 이런 데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플랫폼이 불편해. 저는 은행을 두고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각 회사, 은행별로 비교를 해요. 은행별로 플랫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공인인증서 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깔고, 그 다음에 입금하고 출금하고 얼마나 직관력 있게 만들었고 얼마나 어르신들까지 사용하기에 편리한가를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은행이 제일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은행 개선을 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졌고, 최근에 좀 개선하고 있는 데가 국민은행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하나은행은 운 좋게 외환은행을 가져가서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좀 잘 못해고, 최근에 마음에 드는 건 국민은행?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샀던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속으로 많이 울었죠.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NK 아까 얘기해 준 거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돌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려나 모르겠네. BNK 같은 경우에 사도 돼요? 이게 금융주로서의 가치보다는 거의 금융 쪽도 테마주로 아마 엮여가지고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이랑 증권주를 또 비교 안 해볼 수 없고 그러면 저는 증권주가 더 메리트 있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하다 만 거 제가 많이 보고 있었던 게 이거는 수익을 많이 냈죠. 이게 3,000원대 들고 있었으니까 저는 장투할 생각이 아예 없게 들어가지고서 수익 내고 나왔어요. 저는 회전을 하는 거를 일단은 현재는 좋아해서 이번에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익 난 사람이 여전히 이번 장에서도 수익 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익 나고 수익 나지 않는 사람들의 이렇게 그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1, 2, 3위가 여성이었고 4, 5, 6위가 남성이었어요. 그럼 누가 꼴찌냐? 20대 남자. 회전율 엄청 많고 BNK는 안 올라서 이거는 한번 사놓으면 나쁘지 않죠. 이게 5,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때 사려고 하다가 이걸 안 사고 DB를 들어갔던 게 같은 액면가 5,000원에서 DB는 3,000원대였고 얘는 5,000원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DB를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두 개 종목이 비슷할 거예요. 금액이 5,900원, 5,800원. 네, 종목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고품격 주식 방송 해리의 파도타기입니다. 제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20년간의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처럼 돈 되는 내용은 쏙 빼놓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요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나 할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최대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일확천금보다 결국은 장투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익은 많이 나요.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확실히 고수의 영역들이긴 해요.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놓치면은 물리게 되죠. 물리는 거야 뭐 빈번하니까. 근데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라는 사람들은 단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스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퍼들은 그날 주식을 무조건 팔아요. 정말 100번에 한두 번 홀딩 할까 말까? 웬만하면 그날 주식을 사서 그날 다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종료된 후에 공시가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 주말에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일을 안 했는데 갑자기 공시가 일요일 밤에 뜨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노련해서 조금만 들으면 다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종목들만 잘 잡아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매매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단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플러스 된 것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최대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거죠. 지금 같은 장은 조금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전 재산을 몰빵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비중 조절을 해 가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리의 파도타기 방송입니다. 그냥 개인의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물리면 같이 아파하고 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추가 매수와 분할 매수와 그리고 물타기 한 끗 차이예요. 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매수하는 건데 어떤 건 물타기가 되고 어떤 건 추가 매수가 되고 어떤 건 분할 매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 직장인들은 어차피 방송 듣기도 힘들고 레코딩된 부분들 중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좀 편집을 해야 될 텐데 내용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서 심심하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종목과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하면서 얻었던 것들, 그거를 편하게 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트렌드를 읽고 있고, 아마도 유튜브가 망하지 않거나 유튜브보다 더 큰 플랫폼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구독을 해놓으시면 유료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고요. 어디 가서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리의 파도 타기를 듣고 계십니다. OCI가 많이 오르네요. 코로나 때 빠진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때는 매매를 이때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수익을 낸 건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60%? 50% 정도 가까이 되는, 60%까지는 안 되겠구나, 최근 2, 3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닥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자산의 규모가 대부분 500에서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벌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날리는 거예요. 왜 주식이 예전부터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구조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는 게 없고 노련함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간단한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똑같이 그 일은 벌어질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지금 수익이 났죠? 바닥에서 샀다고 쳐요.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죠? 그 사람 수익 난 거 과연 계속 홀딩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극히 일부만 홀딩하고 있는 거고, 내 전 재산이 몰빵되어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를 했고 비싼 가격에 지금 무언가를 다시 또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떨어지니까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9만 원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가 막힌 자리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은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 계속 올랐던 주식이에요. 2001년도부터. 이 굴곡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를 볼까요? 보셨죠? 그때 샀던 분들 8년, 7년씩 들고 있어야 돼요. 이때 사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샀던 분들. 이제 와서 만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포지션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타이밍 안에는 심리가 들어가 있고 포지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왔을 때 매매를 하느냐, 어떤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물려있던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수익이 난 구간만을 보고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과연 안 들어왔을까요? 다른 주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그리고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고, 이거를 존버한다? 존버를 했다? 고한 사람들은 많이 극히 많지 않아요. 대부분 손해보고 다시 팔죠. 그럼 벌은 게 있으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수익이 나는 것과 손해가 나는 거에 간단한 원리를 이거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10,000원에서 50%를 벌면 15,000원이죠. 15,000원에서 50%를 잃으면 7,500원이에요. 50%를 먹고 50%를 잃었는데 수익부터 해서 수익이 다 까지고 원금도 까진다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학적인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내 옆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손실로 가요. 그래서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공부는 안 하고 자기가 매매를 잘못해놓고서 주식 탓을 하는 거죠.
우량주 위주로 지금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제지 쪽, 판지 쪽, 기계 중장비, 건설, 금융 쪽도 지금 슬금슬금 몰리고 있어요. 계속 내수보다는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계속 매출은 2020년도에도 좋아요. 화학주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어서 오세요. 호롱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악연락도 바닥에서 상승 흐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잘 받쳐주고 있고요. 3088포인트, 3089포인트. 코스닥 956.56포인트. KTNG 86,600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오늘 급등했네요. 14.85포인트. KCTC 10.31포인트 상승하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많이 올랐습니다. 동서가 7포인트, 7% 오른 41,850원입니다. 강원랜드가 지금 최근에 적자, 2020년도 적자를 남겼습니다. 항상 흑자였는데 처음 적자를 남긴 것 같네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여행 관련 종목들 2020년도 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왔었어도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인데 참 신기하게도 자동차 판매, 명품 브랜드 판매는 거의 세계 탑 수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한국이 확실히 소비 강국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해리의 파도 타기를 듣고 계십니다. 시장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금일은 3시 반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500원 하락한 82,000원, 82,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최근에 한 번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꾸준히 매수 중에 있습니다. 113포인트이기 때문에 3113을 지금 아마 만들려고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107입니다. 5포인트, 6포인트, 6포인트만 더 밀어 올리면 양봉 전환으로 끝내게 되겠습니다. 월봉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주봉에서 양봉 전환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3,744, 13,744. S&P 500은 3,921포인트입니다. 3,921포인트. 골드는 금일 약 상승 중입니다. 1,843.8. 이번 주 원래 하락이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이번 주 지금 올리고 있는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급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KT가 좀 올라줬네요. KT 24,400원 1.24% 올랐습니다. KTNG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보 판지 금일 5% 올랐고요. 락앤락 1%, LG 4% 올랐습니다. 어저께 LG를 사고 싶었는데 완전히 시장을 못 봐서. 이 시장 전체의 포인트를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의 손이 확실히 개입하고 있지 않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KB금융 2% 오른 45,750원입니다. 하나금융지주 1.5% 오른 36,800원입니다. 이마트 0.8% 오른 17,300원입니다. 신한지주 0.7% 오른 32,850원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6% 오른 48만 9천원입니다. 동시효과 5분 전입니다. 카카오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올랐습니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OCI 11.5% 상승, SKC 5.6% 상승, 롯데케미컬 4.3% 상승, 공동제약 1.8% 상승.
자, 이제 동시호가 들어갑니다. 3시 19분입니다.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네, 장 이제 마감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에 또 시간이 난다면 미국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